안녕하세요. 스피드 체크 1페이지 펴시죠. 고래 나왔네, 고래. 상어구나. 문제씩 다 잡아서 합격하시라 그러면. 1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 여기 1페이지에 1번 빨리 여러분 순서대로 해 나간 거니까 1번 보면 단독행위 나오죠. 단독행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동의 뭐다? 동의. 동의 여기는 상은 수, 취, 해지, 해물포는 지포는 면제는 채무면제. 이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개 기억해요. 철회와 추위는 여기가 철회는 후추 먹고 후에 해야 되고 철회는 전에 몇 개만 기억해요. 후추, 전철, 우리는 전철 탔다 외웠지? 철회가 나오면 전에는 있다. 그다음 후에는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추인만 나오면 추인 항상 후에 알고 해야지 공통적으로. 동의 이렇게 하시고 채권양도에서 동의는 대항요건이다 이런 것들. 채권양도에서 무슨 요건이라고? 대항요건. 대항요건 두 개 있어야 되는 게 중간생략등기 양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제시어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관련어를 연관어를 머릿속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양도에서 대항요건으로 통지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동의까지 있어야 되는 경우 있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물포 가서 쥐포 먹고 면제해 주었다. 여기서 면제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는 면제는 나머지는 안 돼.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조건 붙일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시험에 한 개는 조건 붙인다. 이거 꼭 한 단순으로 조건 붙이지 못한다 이게. 그러면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원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여. 조건 기한. 근데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게 채무 면제야.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니까. 그리고 전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무효 취소 해지만 나오면 무효 취소 해지만 나오면 물청이다. 막 연관을 쭉 연결시켜줘야 되고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 권 붙이면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은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라고 배웠다?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형성권자와 거래를 한 사람은 애통 터지잖아. 그래서 형성권자에게 뭘 한다고? 최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 물어봐. 야, 형성권자야, 너 그 의사표시 할래 안 할래? 그래서 형성권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신주의,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 근데 이 형성권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원칙이 무슨 주의를 취해야 돼? 도달주의를 취하지. 다만 복권대리 행위의 추인만 발신주의야. 복권대리 행위의 추인. 그래서 여러분들 무채발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달주의와 시험에 도달주의와 발신주의를 물어볼 때 요거 하나 알면 그냥 시원하게 한 문제 맞히는 것이고, 그럼 형성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제적기간의 적용을 받아. 이게 제적기간이야, 제적기간. 그리고 제적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중단도 없고 연장도 없고 또 기산점은 항상 법률의 성립시부터 기산이 돼. 중단도 없고 연장도 없고. 그리고 취소권, 판매권, 예약 완결권 전부 형성권이거든. 그래서 형성권의 도과 여부는 법관이, 여기 직권이 법관이야.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래서 내가
안 쓰는 영어로 쓰잖아요. 이게 must라고 이렇게. can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이렇게. 그래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된다. 우리는 직권으로 재판에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직권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민사상에서 생기는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고려할 수가 없어, 재판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게, 동시행 항변권자와 유치권자는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태클을 걸어서 소를 제기하면 항변권자는 항변권 주장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틀린다니까. 배워본다. 유치권, 항변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거 몇 개 외워야 돼.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제척기간 있잖아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행사기간은 중단과 연장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니, 취소권을 물어본다고. 취소권. 취소권은 자 여러분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지나서 취소하면 말이야. 10년 지나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판사는 네가 취소한 것은 무효다 하고 고려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고려해야 된다니까. 저렇게 고려해야 된다고 써놨잖아요. 그 제척기간은 시방. 예. 취소권자는 몇 년? 사람이 한 10년 넘어서 했대. 10년 넘어서 취소했어. 그럼 취소된 것이요? 안 된 것이요? 취소권자가 뭐 어렵나? 취소권자가 10년 넘어서 취소했단 게 취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둘이 되었네, 안 되었네 갖고 다퉈. 소송이 진행돼. 그럼 판사가 봤을 때는 너 이 새끼야 취소권 없어. 얘는 끝이요. 라고 고려해야 한다. 그 말이라니까. 내가 본다. 취소권은 이미 소멸했으니 너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사가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고려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형제기간은, 여러분 형제간은 중단이라는 게 있어 없어? 죽어도 형제 아니냐? 형제간 한 10년 연장되냐? 그 의미로 파악을 해. 형제기간은. 이제 형제간은 중단도 없고 연장도 없고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고려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직권으로. 그다음에 고려할 수 있다. 틀리고, 형성적 효력은 우리 하도 많이 배워서, 형성적 효력은 한 5일 후에 생겨. 즉시 효력이 생겨. 즉시 효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이 내냐면 이 형성권이 공처리가 상추 먹고 취했다 이외에, 자 여러분다, 타임 증감 청구권, 치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형성권이야. 그래서 이 어디서 물어보냐면, 지상권자는 상황이 변하면, 사정이 변하면 지상권자는 치료 감액해 주시오라고 청구한다고. 이게 임차인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 타인 깎아주시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타인 깎아주시오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깎아주시오 하기 전에 깎아줘야 돼. 그냥 버티고 있어야 돼. 임대인은 코로나가 와서 장사가 안 되잖아. 타인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미리 이번 달에는 차임 반만 넣으시오 해야지. 한인숙이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렇게 깎아줬어 미리. 아멘. 그래서 잘 들어. 차임을 깎아주시오 하면 임대인이 헛소리 막 버틸 거 아니야. 그러면 임차인이 소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승소 판결이 떨어져. 다 여기야. 그러면 차임 감액 청구했을 때 승소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 확정 시부터 효력이 생겨. 청구했을 때부터 효력이 생겨. 그렇게 하라니까. 나 청구했을 때 형성권은 권리 행사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 이렇게 메모해.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겠네. 형성권을 행사하면 효력은 판결 확정 시요, 즉시요. 즉시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다음 우리 저 며칠 전에 배웠잖아. 등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 문제 나오는 거. 등기 없어도 형수님이 상경해서 취했다. 그러면 형성 판결은 판결이 떨어지면 즉시 아니야. 등기 없이도. 근데 형성 판결이 한 2개 있는 거야. 딱 1개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배워버려. 자, 여기다 형수님이 상경해서 취했다. 등기 없이도. 요거 하나만 외워도 한 문제 맞춰놨어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조건 배우면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에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2가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인지 애매하면 그 특약은 정취였어, 기형취였어. 형추라고 외우지 않아서 다시 하나. 특약은 형추이다. 기형추 외웠잖아 며칠 전에. 그러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물어보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기한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의사표시 있어야 효력이 생겨. 즉시 효력이 생겨. 딱 여기 즉시 오니까 막 거기다 막 즉시. 그 말은 맞는데 여기 봐라. 여기 봐. 자, 여기보다 형성권은 가만히 있어도 효력이 생겨. 권리해야 효력이 생겨. 그것처럼 그 말이야. 형성권처럼 이 특약도 권리 행사하면 효력 생긴다. 그런 뜻이야. 여기 말이 되어 있잖아. 다시 한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것은 형성권처럼 권리 행사하면 특약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해결돼? 요약집 한번 얼른 살짝 보자. 요약집 가져오신 분은 그거 가지고 또 시간이 끌면 안 되는데 이거 얼른 빨리빨리. 요약집 안 가져왔으면 여러분들 49페이지를 한번 봐. 요약집 49페이지 보시면 여기 중간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니은번에다가 추정됨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니은번에다가 이렇게 이 니은번을 어디로 오냐면 잘 봐. 이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밑에 6번으로 이렇게 이것까지 알고 가야 되는 거야. 6번으로 밑으로 내려와 봐. 6번. 자, 6번 간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자, 이제 지금부터 밑줄 그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밑줄 그셔. 이게 포인트야.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한 도래의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거 봐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형성권처럼 의사표시 있어야 효력이 생겨. 없어도 효력이 생겨. 그래서 그 지문이 틀렸다 그 말이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답이 다 보여요. 형성권은 봐라 이게 눈이 안 보이냐? 형성권은 그냥 눈 감고 있으면 효력이 생기냐? 행사하면 효력이 생기냐? 그럼 형성권적 특약도 눈 감고 있으면 효력이 생겨? 형성권처럼 행사하면 효력이 생긴다. 됐지? 또 한 번 더, 또 7, 8월 달에 다 이렇게 넣어놓고 달에 또 안 나올까 봐서 나중에 또 넘어가. 그 다음에 외워본다. 유재석의 소포는 집에 없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외워본다. 유언, 배담법인 설립 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제시어가 등장했을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제시어가 등장했을 때 우리 시험에 연관되어 있는 걸 생각해. 연관어. 그래서 여기다가 첫째 꼭 알고 가야 될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연관어.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야. 확정적 무효. 확정적 절대적 무효다. 그리고 확정적 절대적 무효이므로 따라서 여기서 나와 있는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우리 시험에 5번 나왔어요.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추인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추인이. 그리고 여기 봐라. 답이 여기서 보여. 상대방이 없는데 젠장 추인을 어디다 그냥 하늘에다 대고 추인하겠냐. 논리적으로 지금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추인을 하늘에다 대고 하겠어? 그래서 자, 이거보다 상대방 없는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외워놔야 돼. 그리고 여기다 더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지지 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지지 표시는, 진의한 의사 표시는 언제나 뭐라고 돼서 유효. 언제나 유효. 언제나 유효. 적어도 이런 제시어가 나오면 두 개의 연관어는 알아야 된다. 넘어갑니다. 차라리 안 올 걸 그랬다 하지 말고. 아이고야,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상대방 있는 단독경에다 껌 붙이면 무슨 권이다. 충성권 쭉 관련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의 확정. 이게 우리는 법률행위가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그 계약의 요소에는 몇 가지 있으면 당사자, 목적, 의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지? 계약이 성립이 돼. 그러면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사형제라고 했죠? 확정, 무효. 또 하나는 확정. 그것이 너무 번호더라 하지 마시고 확정, 유효. 또 하나는 불확정, 유효. 불확정, 유효. 또 하나는 불확정. 그럼 불확정, 무효는 확정, 무효로 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확정, 유효는 변해 안 변해? 확정이니까 변할 수 없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야.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이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목적에서, 자 요거는 목적에서 확정 가능, 자 요거는 확가 적타. 생각나? 다시 한다. 당사자에서는 다시 권의행, 확가 적타, 일치무하자. 요 정도는 알잖아. 그럼 확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은 꼭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외우는 거예요.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 확정할 수 있으면 유효.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지? 여기 프린트 봐. 눈으로 별표에. 확정할 수 없으면 뭐? 무효. 그럼 시험이 물어보잖아.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립 당시에 꼭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그 말장난 같은데 그거 하나 나오는 거거든.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 확정할 수 있으면 유효. 확정과 관련하여 청약은 확정되어 있어야 돼. 애초부터. 다시 한번 청약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나중에 확정할 수 있냐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청약은 애초부터 확정되어 있어야 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기.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가불간에 갑이 토지를 96만 원에 팔 의사였어. 96만 원에 팔 의사였는데 이렇게 표시했을 때 계약의 내용을 의사대로 정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표시대로 정하는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래. 계약의 내용을 맞아? 내용을 정할 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읒은 지읒대로
이게 뭔 얘기야? 자연적 해석은 진짜 의사대로. 여기다가 얼른 메모에 지읒이 지읒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 앞에다가 지읒에다가 이렇게 자연적 해석 조그맣게 써. 조그맣게. 여러분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공부는 마음에다 점을 찍는 거잖아. 지읒이 뭐야? 자연적 해석은 진의대로. 기억은 규범적 해석. 막 얘기해. 막 규범적 해석은 가의대로. 객관적 의사.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외워요. 지읒은 지읒대로. 지읒이 앞에 나온 지읒이 앞에 나온 자연적 해석. 민장 이런 걸 다 토달면 너 못 하는데 이거. 이 지읒은 디귿은 뭐요? 진의. 그냥 에이 이왕에 왔으니까 친절하게 하자. 기억은 뭐요? 뒤에는 규범적 해석은 네가 있으면 어차피 시간 가니까 성질 내지 말고 잘해. 알았어. 가의 이것을 객관적 의사 이렇게 얘기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객관적 의사. 그러므로 물어보면 자연적 해석은 객관적 의사대로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그럼 틀렸지. 규범적 해석은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정하는 해석 방법이다. 하면 틀려. 아시겠지? 저거 그냥 정의만 물어봐. 우리 시험에서 정의를 물어보는 게 여기 하나 있고 복대리 하나 있고 그래. 정의 물어보는 거. 입법에서 정의 같은 거 물어보질 않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연적 해석은 자 갑이 X 토지도 있고 Y 토지도 있는데 X 토지에 대해서 1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 근데 갑이 계약서에다가 지번 X 토지 이렇게 쓴다고 한 것이 Y 토지 지번으로 잘못 썼지. 그럼 상대방은 잘못 표시된 것에 대해서 진짜 의사가 X 토지라는 걸 상대방이 알지 않습니까? 알면 진짜 의사대로 해야지. 자, 일단 알자. 그게 뭔 뜻이야? 그렇지. 알면 자연적 해석.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야. 배워본다. 모르면 가 새끼야. 그러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모르면 가의대로 하자 그 말이야. 해석할 때. 간다. 지읒은 지읒대로. 알자. 모르면 가. 그게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면 자연적 해석이다 그 말이야. 알면. 그러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모르면 자연적 해석해야 돼. 객관적으로 정해야 돼. 그 내용이야. 그럼 이 뜻 아셨나? 다시 알자. 거기다 봐. 알자. 그리고 뭐라고 해서 모르면 그것이 이게 뭔 뜻이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 그리고 다른 데서 나 에듀윌에서 공부했는데 이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줘. 내가 내년에 신랑 오면 그대로 가르쳐줘. 아니 나도 그런 것 좀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도 감히 모방을 해.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을 하든 규범적 해석을 하든 여기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게 임대차 계약서야. 가불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데 그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정할 것인가 객관적 의사로 내용을 정할 것인가 확정해야 될 텐데 진짜 의사와 객관적 의사를 표시행위만 갖고 모른다면 판사가 판결을 때려치지 말고 목적과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그다음에 사실행 관습이 없으면 임의법규, 임의법규가 없다면 판사의 양심에 따라 내용을 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본다. 진짜 의사나 객관적 의사가 애매하면 판결 때려치우지 말고 목사 임신을 참조하여 내용을 정하라. 이것이 해석의 표준이야. 해석의 표준. 우리 시험은 뭘 물어보냐면 사실행 관습도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있다. 그럼 그냥 오 하는 거예요. 배워본다. 목사 임신대로. 그 다음에 당사자를 확정할 때 이렇게 당사자를 확정할 때 갑이 은행에 가서 을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았어. 을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동생이 명의를 대여해 주어서 을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은행은 여동생 명의인에게 돈을 받을 것인가
돈을 받아가는 행위자에게 받을 것인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것을 당사자 확정이라고 하는데 행위자와 법률 행위, 돈 받아가는 사람과 명의인이 지금 다르잖아 이렇게. 그럼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상대방은 누구에게 돈 받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확정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자유보다 일치하는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대로 이것이 당사자가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이야. 그럼 이게 요약집에 어디 있느냐면 페이지 몇 페이지 있느냐면 목적의 확정과 관련하여 자 10페이지를 한번 봐. 요약집 10페이지 혹시 가져오셨어? 한번 얼른 보자고. 요약집 10페이지의 맨 위에 당사자 확정에서 양가로 1번에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확정의 일반 원칙 하나 나오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써온 것이야 이게. 나머지 복잡해서. 그래서 일반 원칙에 대해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동그라미 쳤지 지금. 일치하나 동그라미 쳐 있잖아. 그 다음에 2번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치하는 경우 여기는 불일치하는 경우 그랬으므로 두 개 중에 선택해서 내용을 정해놓고 그냥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해석이다. 세 번째 우리는 자 이거 알자 모르면 가. 그래서 이게 알면 자연적 해석을 하는 얘가 바로 5표시 무효의 원칙이야. 5표시 무효의 원칙은 3단계 세 번째 5표시 무효의 원칙은 3번 몇 단계로? 배웠잖아. 다시 3단계. 이게 뭐냐면 합이 X 토지도 있고 Y 토지도 있는데 을과 X 토지에 합의했어. Y 토지로 합의했어. 그러니까 합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록 갑이 Y 토지로 잘못 기재해서 Y 토지로 등기했어도 을은 갑의 진짜 의사가 X 토지라는 거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알자. 알면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X로 정해진다. 알면. 됐지? 그래서 몇 단계? 그러면 X토지, 자, 여러분들, X토지 합의. Y토지 잘못 표시. Y토지로 등기. 요게 한 문제 나온다고. 유효, 무효인지. 그러면 X토지로 합의했으면 이 합의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Y토지로 잘못 표시했잖아. Y토지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한 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 같이 불성립.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하지 못해. 여기 다 취소 못해. 그 다음에 Y토지로 등기한 것은 에어본다. 원인의 부존재.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한 문제 외워놔야 돼. 다시 5표시 무효의 원칙은 주범적 해석의 한 예여 자연적 해석의 여기다 하나 이거 기본적으로 자연적 해석의 한 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5표시 무효의 원칙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 3단계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유효 무효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라서 딱 머릿속에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왜? X토지 합의는 완전 유효. Y토지로 잘못 착오로 이거 공부 못한 사람들 착오로 잘못 표시했다. 여기다가 착오로 잘못 표시했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눈에 착오만 들어오는 거예요. 불다가 아따 저거 착오 나왔구만. 취소해야 되겠구만. 착오가 아니라니까. 여기 착오 자체가 없었어. 착오요 부존재요. 착오로 잘못 표시했다. 그거 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엮였다가는 지금 집안에서 말이야 합격하기를 바라고 있잖아 지금. 시험 본 날 그것도 웃어. 시험 본 날 신랑이 거기까지 나갔으면 빨리 밥 먹고 문제를 확인해 봐야지 신랑한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행 갔다 와서 알아보겠다고 2달 후에 맞춰보겠다고. 그 가족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있잖아. 2달 후에 문제를 확인해 보겠대. 그렇게 마음이 편해? 학원에서 전화 가거든.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내가 확인해 봤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같으면 응당. 시험 볼 때까지 내 차라리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그런데 그러냐고. 그렇게 세상이 자세가 그러면 못 쓴다니까. 사람의 심리적인 자세가 아무리 중개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한번 시험 보러 왔어도 사람 심리가 그래서 쓰겠냐. 봤으면 다 확인해보고. 그거 떨어졌다고 해서 누가 욕하는 거 누가 있어.
학원에서는 내년에 또 올 거구나.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건데. 사람이 떨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눈을 참 부릅뜨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거 가르쳐주면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100% 나오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집안이야. 그다음에 얘 확자 여러분다 확가 적다 이제 확정을 배웠어요. 확정. 그러면 이제 목적의 이행 가능 여부를 배우는데 불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말이야 얼른 써 메모. 불능에다 가만히 있지 말고 불능은 체청에서만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불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2살 먹은 사람들은 5살 먹었잖아 벌써. 불능은 불청에서 생겨 체청에서만 생겨.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탁탁 집어넣어야 이제 공부가 된 거고 물청에서는 불능 없다 기본적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청은 불능 없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불능이라는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에서만 생겨. 그럼 불능에는 이미 불능을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후의 불능을 후발 불능. 그럼 여기서 성립이 되었는데 유효. 근데 유효가 되었는데 여기서 불능이라면 유효가 되고 나서 불능이라면 다시 무효가 될 수는 그런 법은 없어. 애초에 유효 무효가 정해지니까. 애초에 성립 당초에 유효 무효가 정해지니까 유효가 되고 나서 또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니까 이거. 취소는 한 개밖에 없어. 취소 이런 게. 됐나? 따라서 후발에서는 후불 무효 있어 없어? 머릿속에 잡아놔 이런 거. 흔들리지 말고 성립 당초에 이렇게 정해지니까 여기 봐라. 현주야. 유효가 무효가 될 수는 절대 없어 이거. 확정 유효가 나중에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니까. 이 무효를 나중에 추이 넣으면 어쩌고 되는 거지. 이게 무효가 유효가 되는 거 봤냐? 배운다. 전전세 무과. 취치철의 손절. 만약에 확정 무효가 유효가 되었다면 유자도 하나 있었겠지. 이게 전전세 유 이렇게. 그럴 수는 없다고. 무효가 유효가 될 수도 없고 유효가 무효가 될 수도 없어. 이것은 이렇게 될 수 있어. 취소하면 무효가 되지. 불확정 유효가 유효가 될 수는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어도 확정 유효는 절대 무효가 될 수는 없고 확정 무효도 유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무효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그럼 틀렸다는 거 이런 지문들이. 무효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런 말들. 그래서 에어본다 후불은 무효 없다. 그러면 이제 원시적 불능은 유효야 이게. 그래서 에어버려 원무과는 천무상에게 실례이익을 배상하라. 그럼 이게 원이 뭐냐면 원시적 불능, 무효, 과실 있는 사람은 선임 무과실은 상대방에게 무슨 이익을 배상을 해?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무효에서 우리가 무효의 제1단계로 연결해 보면 무효의 제1단계가 전전세, 부과, 취치철에 내가 생각해도 말이야. 너네만 맨날 이만 잘났다고 하지만 참 잘 만들어 놨어. 하나의 이 틀을 만들어 놨다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생기는 경우 있지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만 생긴다니까. 이렇게. 배워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과실 있는 자는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에게 이행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 배상이다. 그러면 신뢰이익을 이렇게 물어본다고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은 선이 있는데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리고 이미 상대방 나오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선의인 경우는 하나도 없어. 다 선이 무과실해야 돼. 상대방은. 다만 선의인 경우가 철회 있잖아. 철회. 자, 여러분 선철이는 최악이다. 거기는 계약상의 권리 인정하는 게 아니라 파기시키는 거에서 선의여서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떤 신뢰익 배상 청구권 인정하려거든 하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은 선의여 선이 무과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현 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한 책임 다 나오면 선이 무과실해야 돼. 비진이 표시해서 내가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을 보여주려거든. 상대방은 선이면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지방.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더 합격을 해. 그래서 상대방 나오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상대방을 보여주려거든. 상대방은 선이, 이걸 기억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 우리가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지.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잘 봐.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이든 일부 불능이든 원칙이 무효지만 대외적으로 유상계약, 매매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야, 유효.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해결해. 매도인의 담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수원선 생각나?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 수원선 이렇게. 저전이가 일수수다 제한당한 것은 특종감이다 해서 거기다 수원선 있었잖아. 수량부족. 자, 수량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선이면 담보 책임 묻는다. 수가 수량부족. 그리고 원시적 전부 불능이요, 일부 불능이요. 원시적 일부 불능은 선이어야 돼, 선이. 그리고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제시어가 나오는 순간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가 튀어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그 중에 악이라도 일대 일부 타인과 수량 부족 그런 경우에는 수원선이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 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외운다. 수원선. 그다음 후불은 무효 있어 없어? 후발불능에서는 위험부담이나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냥 총칙에서는 그래. 후불에서는 무효 없다 이렇게 말. 후발불능에서는 후발불능은 유효이다. 그건 아니요. 후발불능에서는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야. 그냥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으로 해결하는 거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시험 이렇게 내 항상 우리는. 후불은 유효다 이렇게 냈다가 문제 또 다 전부 정답 처리해 줘야 돼. 근데 거기 밖에서 부평에서 배운 사람들은 후불은 유효다 이렇게 하고 오거든. 그래도 어째서 그것도 그렇게 외워도 틀리게 알고 있어도 안 틀리냐면 후불은 유효다 이렇게 안 내거든. 애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후불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기억해도 답은 맞추거든. 뭔 얘기인지 모르나 봐. 자, 여기다 후불은 무효 없다 했나? 그 다음에 채청의 불능은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채청 불능이야. 그러면 자, 계약상의 채청의 불능은 채무불이행으로 가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청의 불능은 채무불이행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점유취득쇼 완성자로 연결이 돼. 점유취득쇼 완성 이렇게 메모해 오셔야 돼. 점유취득쇼 완성자로 연결이 된다. 이게 뭔 뜻이냐면 갑의 명의로 갑이 소유하는 갑 소유의 이 토지를 을이 점유를 개시해. 소유의 의사로 갑평공 선무 점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냐면 20년 완성이 되지. 그럼 20년 완성이 되면 이때부터는 20년 완성이 되면 을은 시효 완성자의 지위로 변하지. 그럼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했더니 소유자가 이렇게 이전 등기 해주면 시효 완성자는 소원을 취득을 해. 소급해서 원수 취득을 해. 근데 등기 청구했는데 갑이 여기다가 A에게 팔아버리면 에어버나 훅 꽝. 꽝이지 이 사람은.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했으면 등기해줘야 되는데 제3자에게 팔아서 등기해주는 게 이행불능이 되었어.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지금 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의 등기 청구권은 대학에서 생겼어. 245조 법률의 규정에서 생겼어. 그럼 법률의 규정에서 채권이 생겼다면 그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 완성자에 등기해 주는 게 이행불능이면 시효 완성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그래서 에어보다 시효 완성자는 어떤 권리가 있었어? 점등 후불 때 생각나?
후불 때, 후불 때 불법행위 책임 묻는 거지 손배청 묻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된다고. 자, 여기 본다. 불능은. 그럼 불능은 물청에서는 생겨 안 생겨? 적어도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돼. 물청은 이행불능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다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적법해야 돼. 목적의 적법해는 강행법규와 그리고 임의법규 있고, 강행법규에는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었나? 그럼 이제 효력규정 외우면 돼. 자, 외워본다. 허가 없이 초과신탁은. 자, 외워본다. 허가 없이 초과. 이 신탁이 뭐요?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왜? 강행법규 효력규정에 반해서. 근데 우지기가, 자, 여러분들, 우지기가 부전을 생략했다. 부전을 생략하고 전매한 거 있지? 우지기가 무전을 생략하고 전매한 것은 단속규정 위반이므로 그 행위는 유효. 그래서 적어도 단속규정 하나 외워놓고 효력규정 하나 외워놓고 저것들은 그냥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해서 안 외워놓고 가면 또 그런 게 골칫거리니까 간단하게 해결해봐야 저런 것들은. 그냥 별표 하나 해놓고 이것은 별표 하나 했으니까는 안 외워야 돼. 다 외워놔야 돼. 그래야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공부량을 확실히 줄어들고 더 볼 수 있는 건 5개짜리를 더 보고 더 보고 5개짜리. 아, 여기 본다. 우지기가. 우연히. 이게 우연히가 뭐냐면 우연히 한 번 중개행위를 한 거예요. 아주 직접거래 위반. 공인중개사가 직접거래 위반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러지 말고 직접거래 했어도 들키면 손해를 배상해야, 들키면 피해를 받아야 되지만 행위 자체는 뭐야? 유효라는 거야. 행위 자체는. 그다음에 무허가가 뭐야? 무허가. 자, 여러분들 무허가 임대. 무허가 임대 건물을 무허가로 임대해 준다든가, 무허가 농산물 판매, 무허가 숙박업 행위, 무허가 주유소 행위. 그러면 주유소는 맨날 기름 팔 때마다 허가 받아야 돼. 한 번 허가 받으면 돼. 한 번 허가 받고 계속적으로 오잖아.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한 번 허가 받고 계속 매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돼. 일회성이고, 그것은 앞에 있는 무허가는 정속성을 갖고 있는 의미상 이해해 놓으면 돼. 여러분, 허가 없이 매매는. 그럼 우리가 여기 허가 없이 매매 한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저 뒤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 따로 한 문제 나와. 그럼 여기 신탁 한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실명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놔. 그럼 어째서 이걸 공부하냐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하여 등기를 해준 경우 신탁자는 자식이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했어. 자식이 아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해서 등기해 주었다고. 아버지는 등기 되돌려 받을 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강행법규에 반한 행위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없다가 아니요. 지금 우리는 목적이 지금 요거에서 다시 한번 확가, 적타 이 대목으로 있잖아. 타자에서 반사이득 행위 나오잖아요. 타에서 불법 원인급여. 여기서 나오고 지금 강행법규에서는 불법 원인급여가 없다. 지금 그거 공부하는 거라고. 메모해.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 밑줄 것이고 불법 원인급여 적용 없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법 원인급여 적용은 확과 적타에서 말이야. 이제 순서를 한번 봐. 확과 적타에서 적에서 나와 타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반사이득 행위, 불법 원인급여는 반사이득 행위자에 적용된다고 배우지 않았냐? 근데 반사이득 행위자가 적에서 나왔어, 타에서 나왔어. 여기서 나오잖아. 지금 적은 강행법규는 요 대목이니까 순서가. 이거 명확하게 해놓으면 절대 안 틀리지. 강행법규는 요 대목 3단계 목적에서도, 사회적 타당성은 4단계. 여기 위반하면 반사이득 행위.
여기 위반하면 반사,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다. 물어보니까 주의하셔. 구별 실익이 거기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나오면, 그리고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여러분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 빼고. 여기서 누구나 그러면 옆집 아저씨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배워본다. 우연히 우지기가 도전을 생략하고 전매한 것은 유효이고,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은, 이 초과가 뭐냐면 수수료 초과 수수 막 한 거예요. 수수료 초과 받았다. 이자제한법상 초과 이자를,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를 초과해서 받았다. 이런 것들 다 무효다 하면. 그다음에 반사이력 행위 제일 쉬운 거 배워본다. 조투관광통신악의는 반사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외워놓으면 돼. 이 신이 뭐예요? 신탁행위. 악의는 반사요, 반사 아니요? 악의는 반사 아니고 외워본다. 알고, 가담, 알고, 이용. 적어도 급수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반사 이렇게. 알고 이용해야 된다. 알고 적극 가담해야 된다. 아는 것만은 반사 이렇게 행위. 그럼 어디다 써먹냐면 이중매매에서 맨날 나오잖아. 이중매매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했고 병이 갑이 을에게 이중매매했다가 알고 매수했어도 안다.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 아니다. 유효다. 그 말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째서 저 친구가 자꾸 대거품 물고 떠들지? 이중매매 나오면 저기서 틀리니까 공부 적게 온 사람들. 2달에서 합격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지? 저는 내년에 또 오느라고 걸려버리려고. 그러면 적극가담, 배워본다. 적극가담. 적극가담은 아는 거요, 알고 요청하는 거요. 다르잖아 지금 이거도. 그래서 구별을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조투관광. 조가 뭐요? 부세포탈. 후는 후기 목적. 강이 뭐요? 제일 많이 나오잖아. 강강이. 다시 한번 강제집행 연탈. 뒤에는 강박. 제일 많이 나와. 강강은. 그다음에 공정의 표시. 신탁행위. 동의신탁. 아는 것만으로는 반사이력 행위 아니다. 그다음에 도박 채권자에게, 이거 시험에, 이거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로 하는, 도박 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야. 근데 도박 채권자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는 것은 괜찮다는 거야. 이런 거. 도박 채권자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는 행위. 그러니까 구별을 잘해야 돼.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유효예요. 그래서 이제 급합니까? 도박 채권 옳지 무효다. 그따구로 공부했다가는 함정에 걸려 이렇게. 자, 한번 외워보자.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그게 무효야. 그게 무효. 자, 외워본다. 판청 없다. 우리는 어떤 법률에 무효인 경우 소유자는 물부손 있었어 없었어? 있잖아. 근데 반사이력 행위자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본다. 반사이력 행위자는 부여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 없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과 매매했고 병이 적극 가담해서 매매해서 등기해주면 반사이력 행위를 한 놈은 부여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 없다 하는 거라니까. 반사이력 행위자는. 그러다 보니까 병의 것 되어버렸지. 근데 여기서 병의 것으로 취급하려고 그랬더니 우는 사람은 을이야.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명의 등기 말소를 하고 회복해서 이전 등기 해가잖아요. 단추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반사이력 행위의 무효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단추 없다. 2개. 우리 시험에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는 게 몇 개 있었어? 2개. 강행법규, 반사이력 행위. 나머지는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배워줘야지. 그러면 반사이력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니까. 그렇고 저 정도 해놓으면 돼. 반사회적 이중매매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민법의 결정판이라는 거 알아야 돼. 좀 민법의 결정판이 아니게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저 뒤에 있는 유효도 물어보고 무효도 물어보고 이행불능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자. 그러면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누구의 지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위 시리즈에서 제일 매수인의 지위를 알아야 돼. 자, 여기 본다. 4개 있고 4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 반사적 이중매매에서 1번 유효인 경우에는 제일 매수인의 지위에 유효인 경우 있었지? 자, 여기 봐. 없이 해제 후 손배청, 해제 없이 전보배상, 배상 청구 이렇게 2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없이 해제 후 손배청은 계약법에서 해제해서 꼭 하나 들어가 이렇게. 그럼 이행불능에 빠졌다. 자, 답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했는데 병과 이중매매했대. 매매계약을 해서 이중매매. 그래서 병 명의로 이중매매에서 병 명의로 등기를 해주면 이렇게 갑은 을에게 등기해주는 게 불가능하지. 그럼 불가능하면 을은 가만히 있어야 돼.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 때려 죽여? 어떻게? 아니 그럼 이 병에 등기 넘어가 버려서 그럼 병 살짝 불러서 도끼로 까? 외워봐요. 없이. 또 외워. 없이가 뭐예요? 앞에가 적어도. 최고 없이. 에이씨. 우리 시험에 말이야. 이제 한 5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내공이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들이라도 내가 내공이 시험 5번 정도는 본 사람이다고 하는 경험은 갖고 있어야 돼.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대학법에서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잖아. 그와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 어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한번 외워본다. 응. 외워요. 급정거불사 특약시. 이렇게 나와줘야 돼. 공부가 제시어가. 급정거불사 특약시. 얼른 한번 보고 오자. 또 뒤에 가면 또 뭐라 할까 봐서 갈 수도 없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에 스피드 체크 7페이지에 7번이야. 한 번만 봐. 얼른. 7페이지 7번 보면 별표가 20개는 더 있을 거라. 7페이지 7번에 1번 나온다. 급정거 불사 특약시. 최고 없이 해제해 있다. 그때 불이 뭐예요? 불이? 이행불능 급정거 불사 특약시. 그거 꼭 외워줘야 돼. 급정거 불사 특약시. 여러분들이 어떤 제시어가 나오면 연구 하나 툭툭툭 막 생각해 줘야 돼. 이제부터. 그래서 그 연구 하나 툭툭 생각나게끔 해준 게 이 책이니까. 자, 여기 봐. 일단 여러분들 없이. 이 사람은 최고 없이 그다음에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제공까지 물어본다고요. 왜?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동시에 항변권이 있거든. 그래서 을이 전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네가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 못하게 할 수 있어 지금. 근데 해제 이걸 할 때는 이행하면서 해야 돼. 근데 여기는 해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행 제공 없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꼭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외워본다.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 그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야. 그다음에 해지 않고 갑으로부터 받은 돈 내놓으쇼가 전보배상 청구야. 배상 청구. 그 다음에 이행불능 당시 등기해줄 때 있지. 이행불능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나에게 내놓으시는 게 전보배상 청구. 그러면 이 병에게 등기해줄 때 시가가 5억이야. 5억. 근데 시가가 5억인데 갑이 능력이 있어서 10억 받을 수도 있지. 시가가 5억 내놓으시오 그러면 전보배상 청구. 10억 내놓으시오 그러면 배상 청구. 그러므로 을은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 해제 없이 배상 청구, 전보배상 청구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반사회적 이중매매 여기서 지금 그냥
그냥 이중 매매를 공부했는데 여기는 이중 매매가 유효인 경우 했었고 이제 우리 시험은 반사이익 이중 매매에서 제일 매수인의 지위 물어보잖아요. 자, 여러분 4개 있고 4개 없다. 자, 무채불 있고 대위 있다. 직접 없고 진정 없고 퇴치 없고 유치권 없다. 이거 잘 외우는 애가 현영이야, 현영이. 걔는 내가 여기서 훈련을 시켜놨거든, 강의 좀 하라고. 그래서 이중 매매 나오면 걔는 다 맞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 지금. 직접 없고 진정명이 없고 채권자 취소권 없고 유치권 없고 무효지장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 있고 불법행위 책임 있고 대위 있고 배워봐. 부채불 있고 대위 있다. 그럼 이제 이거 얼른 해보자고. 얼른 하고 쉬자고. 적과 을이 매매했는데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이렇게 매매해서 등기해 주었대. 그럼 적극 가담해서 매매해서 무효이므로 반사이익 행위자는 물부서는 없지. 없어 지금. 근데 을은 그걸 대위할 수 있어 없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무효다 이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네 등기는 무효니까 빨리 가백에 원상 회복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데 이 사람이 등기법에서는 여러분들 신청인,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법에서는. 그래서 신청인이 병을 대위해서 갑의 명의로 회복시켜. 그것을 자 여러분 대위 있다. 무효주랑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갑의 명의로 등기가 회복이 되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전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면서 갑이 채무 이행을 제때 못하잖아요. 그냥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니까 지금. 이행 지체를 이유로. 그 다음에 병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는 갑이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가담했으니까 이 사람이 을의 채권을 침해한 셈이 돼. 채권을. 그래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가 무채불이 있고 대위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무채불이 있고 대위 있다.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뭐 법률관계 맺은 적이 없으니까 직접 등기해 주시를 못해. 여봐 직접 없고. 그 다음에 이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만 하잖아. 소유자. 근데 을은 소유자여 소유권이 없는 자여. 채권자니까 을은 자기 이름으로 지금 등기가 어떻게 됐냐면 1번 갑에게서 2번 병에게 등기돼 있어. 이렇게 병에게. 그러면 3번 지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병에게 이렇게 지 이름으로 이전해달라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왜? 법률관계 맺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어바로 직접 없다. 진정 없다.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과거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이 사람은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지.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엄청 많이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제1 매수인은 갑을 간의 행위가 자기의 채권을 해야 하는 걸 이유로 사회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비금전 채권 아니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채취는 금전 채권이어야 돼. 비금전 채권이어야 돼.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 없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을은 토지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갑에게 매매대금 받기 위해서 넘겨받은 것이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한 게 아니지.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전형적으로 유치권 있냐 없냐를 물어봐 이렇게. 아 여러분 나 4개 있고 4개 없다. 그럼 사례 나오면 저거 하나 외웠는데 틀리잖아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저거 외워놨는데 이해해놓고 틀렸다고 한다면 안 외웠어도 틀리는 거니까. 안 외워서도 틀려. 방법이 없어 그런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처럼 구수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 그 급수에서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안 좋은 편이요.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슨 초상집 댕겼다고 떨어지냐고. 친구들 제 대학생들 제 친구들이 초상집이 얼마나 있겠어. 초상집 날 때마다 거기서 같이 울어주어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럼 너 윤석열 대통령 까는 거 아니냐? 아니요 까는 게 9수까지 하면 합격해 다. 그리고 대통령 하잖아 이렇게. 누구든지 인내심 가지면 세상은 머리 전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고. 난 그런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내가 서울대 못 간 한도 있냐? 솔직히 있지. 서울대 못 가고 그 사람들 보면 기가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냥 기분 나쁘니까 안 만나는 거지.
그러나 일단 그 사회에 접어들면 똑같다니까. 이게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하면 그 사람이 성공을. 꼭 그 사법시험 대법원 판사 되는 사람이 서울대 나와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 동아대 나온 사람도 많아. 동아대. 부산에. 육군 참모총장은 꼭 육군 사관학교 출신만 되는 게 아니라고 3사관 나와서 하사 출신도 많다고. 3사관 나와서. 박수 한번 쳐 정말. 쉬었다 해. 쉬었다. 빨리 보셔.